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부동산 업자들, 교수는 둘째치고요, 은행권 전문가 둘째치고요, 그냥 뭐 무슨 연구소, 자산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특히 더 많이 조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영업 중이죠.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 무주택자들은 당장 집 사라, 그리고 저렇게 고민만 하면 평생 못 산다, 떨어질 때 기다리면 또 떨어지느라고 안 산다, 그리고 그거를 부풀려서 조롱을 하죠.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왜냐면 지들이야말로 집 하나 샀다고 엄청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지들이 엄청 잘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말하는 것들도 반박이 안 된 적은 좀 됐죠. 계속 반박은 못하니까 뭘로 했어요? 올림픽 선수촌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6월에도 그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끝까지 하고 있죠.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해봐요. 결과 나오겠죠? 나중에 이제 뭐 법원에서 보면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결과 나오겠죠? 잘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달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조장하면서 집 아직도 안 가지고 있는 너네는 맨날 부정적이고 너네가 떨어진다고 살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을 하고. 벼락거지란 말 왜 나왔어요? 진짜로 나만 벼락거지 되는 것 같다, 아니에요.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나왔어요. 그런 말들. 왜? 니들만 벼락거지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해서 자극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열받을 만한 포인트를 잡아서 조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신분이 양 이야기를 하면서 신분 상승의 기회 있냐, 그런 식으로 계속 조장을 하죠. 그래서 너네는 거기서 벗어나려면 집을 사야 된다. 조장을 하는 이유 뭐예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무주택자들이 그런가? 그런지 아닌지를 보면은 니들이 구라쳐서 조롱해가지고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 무주택자들이 합리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지, 이 부분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2022년 무주택자들 빨리 집 사고 다주택자들 빨리 팔아라. 누구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이요? 교수 아니에요. 무슨 교수예요? 업자지. 이 사람 저기 강서구에서 공인중개하는 업자잖아요. 이 사람들 뭐예요? 자산관리한답시고 뭐 부동산 사서 돈 벌고 막 해가지고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전문가들이요? 어떻게 전문가들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기사에 나오고 방송에까지 나오는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공급이 적으니까 올라요, 서울엔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요,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수요가 많은 동네니까요, 이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냐? 업자들이지. 거기에서 조금 더 과장 보태자면은 그냥 판매원들이죠. 판매원들. 그런 식으로 불리한 거 다 까고 일축해서 막 눈앞에 현혹되게 궤변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예전에 용팔이들 그랬고 악덕 중고차 딜러들이 그랬듯이.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법 뭐예요? 내가 가진 자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지금이라도 집 사라. 그러면은 무조건 시세가 오르죠. 투기 안 하더라도 시세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매각을 해서. 그러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금에다가 이게 이제 시세 차익이 더해져서 내 자금이 늘어났죠. 또 하나의 자금. 요게 대출 또 받아라. 갈아타기를 해라. 상급지로. 그러면 시세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 또 매각해서 그러면은 요 자금에다가 또 시세 차익 더해서 또 대출 받아서 갈아타기. 이게 무한 루프로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저 말이 맞을 수 있는 요건은 뭐가 필요해요?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전제가 깔려야만 가능한 일이다. 근데 집값이 무조건 올랐느냐? 그 전에 떨어진 적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91년도 1기 신도시 이주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항상 세계 정세를 보셔야 돼요. 91년도에 뭐 있었죠? 일본 버블 붕괴. 97년도에요? 채권 대학살이 있었죠. 94년부터. 08년도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죠. 막 이럴 때도 오일쇼크 이야기들 중간중간에 나온 적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3차 오일쇼크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2차가 70년대인데 근데 3차 오일쇼크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애들 오일쇼크 가능성 이야기 계속했는데 이번에 3차 이야기를 하는 이유 뭐예요? 그때보다 오일쇼크가 크게 오고 있으니까. 근데도 아직도 세계적인 위기는 안 왔으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이건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넘어갔죠. 자, 부자 되는 법 1위, 2위가 금수저고 1위는 아직도 부동산이래요. 계속 저렇게 조장을 하죠.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근데요, 왜 저런 생각들이 팽배하느냐? 실패한 사례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요, 예전에 경제 대기획 빚 일산에서 6천만 원에 분양받아서 1억 4천에 팔았고 시내 나와서 또 2억에 분양받아서 요거 팔아가지고 갈아타게 들어간 거죠. 4억 5천에 팔았고 그런 식으로 2배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다 날렸다. 왜요?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1억을 더해서 2억짜리 집을 삽니다. 3억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내 돈이 2억이 되죠.
또 2억을 더해서 4억짜리 집을 사요. 올랐어요. 6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2억이 올랐죠. 내 돈이 4억이 됩니다. 4억 더해서요 8억짜리 집을 사요. 12억까지 올랐어요. 와, 2배씩 계속 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랐으니까 한 번 떨어질 때 얘가 반토막이 나면서 8억이 돼버린다. 그러면 내 돈 다 날아가고 빚만 남아요. 처음에 그 1억도 못 건진다. 도박으로 따지면 뭐예요? 올인이 돈 벌긴 되게 좋죠? 패만 좋으면 또 올인, 또 땄어요. 또 올인, 또 땄어요.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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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인. 99번 따고 한 번 잃으면요 다 날아가는 거죠. 딱 그런 상황이다. 갈아타기로 돈 벌라는 것도 무리하게 대출받아가지고 무조건 상급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강남 이런 데 집값 안 떨어지니까 거기로 계속 올라가라. 이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다 한 방에 다 날아가고 모든 유동성은 어디로 모이니까? 강남으로 모이니까. 그 전에 거쳐가는 단계가 뭐 서울, 그 전에 거쳐가는 단계가 수도권. 그래서 그쪽으로 유동성이 몰려가지고 진짜로 버틸 수 있고 부자들만 계속 올라간 그 가격을 유지하고서 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성공 사례 이야기하죠. 2천만 원으로 5년 만에 30억 모은. 그러면서 순자산 30억이라는데 순자산이란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 자 전세 2억이고요 매매가 2억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시세가 올라요. 3억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지금 상황이니까. 그러면요 이 빌라는 절대 안 팔리는데도 순자산은 1억이 돼요. 30채 가지고 있으면요 순자산 30억이에요. 되게 쉽죠? 2천만 원 필요 없어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30채 가지고 순자산 30억 만드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절대 안 팔린다는 게 함정이죠. 18억 순자산 모았다. 이런 성공 사례만 보도하는데 저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뒤에는 엄청나게 실패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부동산은 뭐예요? 제로섬 게임이다. 부동산 자체가 생산력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1억짜리가 2억이 되는 이유는요 누가 2억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1억을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2억에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2억 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3억 주고 사야 되고 4억 주고 사야 되고 계속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이라도 집 사라. 특히 가장 호구가 누구다?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청년층 실수요가 가장 호구이기 때문에 청년층 지금이라도 영끌해라. 지금이라도 집 사라. 떨어지면 살 거 같냐? 무주택은 평생 무주택이다.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안 사고 올라가면은 비싸다고 안 사고 그래서 평생 무주택이다. 그러니까 네가 자본주의도 모르고 멍청하게 사는 거다. 근로소득으로 사는 거 멍청하다. 하이어족 되라. 다 거기서 나오는 맥락이에요. 폰지 사기 같은 거죠. 더 큰 돈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DSR로 인해서 이제 내 소득을 넘어서는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올라간 이유요? 내 소득을 넘어가는 대출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저금리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득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수요가 안 돼요. 그런데 임금이 상승하냐? 경제가 성장하냐? 아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과거 볼까요? 하우스포어 사례. 5억 5천만 원짜리 사들인 김모씨 2억 4천만 원 대출 받았는데 은행 이자로만 5,500만 원 지출하고 아파트 가격은 7천만 원이 떨어졌다. 하락기에. 이런 사람들 기사는요 하락하고 한참 돼야 나와요. 2012년에 나오죠. 2008년부터 떨어졌는데. 용인에 2억 원 소형 아파트 이모씨 2억짜리 집이죠? 그러니까 9천만 원 전세 끼고 1억 천원에서 1억 대출 받아서 들어갔는데 침체기에 들어가니까 망했죠. 다 이 시기 2012, 2013년 돼서야 나오죠. 올라갈 때는 절대 저런 얘기 안 해요. 집값 떨어질까봐. 근데 한참 떨어지고 나서 이미 심리가 박살이 나고 죽는다는 소리 나올 때 언론이 그제서야 조금씩 푸는 거다. 몰아서 2억 원 대출 받아서 4억 5천 아파트 주거 안정이 생겼죠? 그런데 지금 3억 원금과 15% 연체 이자 떼고 나니까 손에 쥐어준 돈이 거의 없었다. 다 사라졌다. 집도 안 남고 자산도 안 남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 3억 5천만 원에 전용 84 샀다. 어디 일산. 그런데 1억 5천이나 빚을 졌는데 집값 오르면 된다. 처음에 원금 없이 이자 갚았다가 원금 분할 상환 시작되니까 170만 원. 그리고 시세보다 싼 값에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서 지금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냐? 그래놓고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10년 전에 집 산 사람들 지금 집값 더 올랐다. 실수요자들 지금이라도 살아. 10년 전에 집 산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못 버텼다. 특히 영끌한 사람들. 김모씨 8억 사는데 63% 5억. LTV 60% 받았다는 거죠? 감정가 7억 5천에 경매에 나왔으나 유찰돼서 3억 8천. 고향 일산 6억 8,424만원. 4억 3천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에 금매 내놨고 팔리지 않았고 관리비 미납해서 300만원 넘었고 결국에는 채무액 4억 3천보다 낮은 4억 499만원에 낙찰됐다. 최씨 당시 4억 5천에 샀는데 가진 돈 1억 5천에서 3억 받아서 들어간 거죠. 3억 대출 받아서 한 달에 300만원 이자. 지금 3억 대출은 일도 아니죠. 팔리지도 않고 10년의 시간을 아파트 하나로 다 뺏겼다. 무주택자들 지금 고점에서 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찾아보면 김아무개씨 연봉 8천 대기업 재건축 샀다가 분담금 나오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거래 안 되고 추가 대출 받고 실수령 600 중에서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 이 아무개씨 조만간 경매 넘어갔다. 다 예전에 있던 일들이에요. 무리하게 집 사서. 자, 그러면서 집 없는 거지 만들었다고 하락세로 돌아가면 매매하실 건가요? 하면서 계속 무주택자로 맨날 부동산 욕이나 하면서 산다. 하루라도 빨리 사라. 상승장에는 올라서 하락장에는 떨어져서 사지 않을 확률이 100%다. 그러면서 여기 심 모시기 뭐라 그래요? 떨어져도 안 산다. 비싸더라도 싼 가격 기대하면 떨어진다고 안 산다. 너는 평생 무주택자다. 말만 저렇게 하죠? 근데 저희는 통계를 읽어봅니다. 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2010년부터 2013년 때까지는 하락기죠. 2014년부터 초이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상승기로 바뀌죠. 그러면은 자, 하락기 때 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일에 서울 매수 비율 올라가죠. 경기 매수 비율 올라가죠. 인천 매수 비율 올라가죠. 수도권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상승기로 바뀌니까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죠. 경기는 언제? 2018년 말에 떨어졌죠. 서울 지값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경기로 밀려갔죠, 수요가. 그래서 오버슈팅 나온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서울이 오버슈팅 나옵니다. 왜?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 라고 하면서 청년층 수요들 대출 영끌해서 집 사라. 이 오버슈팅 나왔죠. 망한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무주택자들은 하락기 때 집값이 떨어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안 산다고 뇌피셜 굴리는 너네들의 혓바닥은 다 구라다. 그런데도 계속 조롱하는 이유 뭐예요? 거래량 아주 개박살이 났죠. 4월 고점으로 5월 떨어졌어요. 6월은 더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생 집 못 산다. 너네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 내 거. 그리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벼락거지 피하려다 하우스푸어 될 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유명한 말이죠. 10년 전에 똑같이 나왔죠. 재테크 열심히 해. 빚내서 집 사라.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 돈 버는 재테크, 돈 버는 소비에 나섰다고 하면서 가계부채는 충격적일 정도로 급속히 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190조 정도인데 이때 1000조 원을 육박하고 지금은 1800조가 넘어갔죠. 그러면서 일부 개인들이 승자, 그러니까 일부 개인들 누구 돈 벌었어요 이런 것들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그 승자들만 보도하니까 100명 중에 한 5명 성공하고 95명은 실패하는데 그 5명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로 남은 것은 빚뿐이다. 돈 버는 건 은행이 벌고 건설사가 버는 거예요. 20%가 넘던 가계 저축률이 3%대로 떨어졌다. 저축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하느라 저축할 돈이 없어진 탓이 크다. 물론 저금리 탓도 크죠.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빚내서 집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똑같죠?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따로 없어도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대출을 풀어주고 있어요. DSR 풀고. 똑같은 짓거리를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 또 벌어진다. 결론, 길게 갈 거 없습니다. 무주택자들이요, 하락기에 합리적으로 집 산다. 뇌피셜로 새치어 굴리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본인이 이득 보려고 하는 행위, 그걸 두 글자로 사기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저런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저게 옳은 말인 양 다들 동조하고 있다. 저딴 이야기하는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유튜버, 카페, 너네 다 사기꾼들이다. 특히 18년 말부터 집값 떨어질 때 그때부터는 원래는 대세 하락이었는데 코로나는 변수가 생겨서 더 올랐을 뿐이에요. 아, 그때 내가 집 샀으면 더 올랐을 걸, 이런 후회보다 그때 안 사고 버티신 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저런 말들을 새치어에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이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집 살 시기 오니까 그때 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